그 아침을 안 먹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책에서 살을 빼려면 아침을 꼭 먹고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피디님은 아침 드셨어요? 안 먹고 왔어요. 방송하시는 분들 보면은 다들 늦게까지 뭔가 일을 하고 아침에 밥 챙겨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다 굶고, 자, 굶으면요, 혈당이 낮겠죠. 계속 저혈당 상태로 유지가 되다가 점심은 다 같이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식당 가서 그때 혈당이 팍 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가 정상보다 한 50 정도 혈당이 확 스치는 거를 혈당 스파이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스파이크가 없게끔 하려면 아침에 한번 버퍼를 줘야 돼요. 근데 아침에도 밥을 먹으면은 이게 팍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오르는 걸 찾다 보니까 단백질을 먹는 거였고, 단백질 먹는 거는 뭐 계란 후라이도 좋고 또 구운 계란도 좋고 뭐 계란찜도 좋고, 뭐 지금 계란만 얘기를 했지만 뭐 고기를 아침에 드시는 것도, 아침 고기는 또 뭐 황금고기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옛날에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보면은 그때는요, 혈당에 대한 개념이 그닥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제 환자들 보면 아침에 과일 먹으신 분들은 특히 바나나 먹어도 혈당이 확 오르는 분도 있고요. 이런 물에다가 사과랑 레몬을 타서 드셨는데 이 물만 먹어도 혈당이 스파이크가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공복 때 이 혈당이 가만히 있는데 이때 얘를 팍 올리는 것들을 조금 피하셔야지 되거든요. 근데 제일 좋은 건 단백질 먹어주는 거고, 점심에 갑자기 이제 혈당을 높이는 거를 먹게 되는 걸 피하려면은 저는 그냥 드링크만 먹어요. 단백질 드링크에다가 커피 타고 거기다가 방탄커피 가루를 팔거든요. 그래서 MCT 오일이랑 버터를 넣게 되면은 배가 불러요. 그리고 좀 에너지가 나요. 특히 MCT 오일이랑 버터는 몸을 케톤 상태로 바꿔주거든요. 근데 우리 생각하면은 예전에는요, 뇌가 활성화되려면은 뇌의 공급 에너지원은 보통 다 당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이후에는 이 케톤을 뇌에서 주요 에너지원으로 또 쓸 수 있다 해가지고 방탄커피를 먹게 되면은 몸이 케톤시스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방이 타는 상태가 내가 되는 거예요. 지방도 타는데 뇌도 말짱해지고 약간 일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방탄커피를 이렇게 창시한 분이 만든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를 봤더니 그 가루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가루 넣고 단백질 음료 넣고 아메리카노 샷을 좀 진하게 내려서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은 되게 맛있어요. 근데 그걸 먹으면은 오전 내내 11시, 12시까지 좀 배가 덜 고프고 에너지도 나서 졸리지도 않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시간을 좀 더 활용적으로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침에 밥 먹고 아침에 또 뭐 빵에다가 잼 발라 먹고 이렇게 오시면은 그땐 좋은데, 혈당은 스파이크를 치면은 스파이크가 확 떨어지면서 졸리고 기운 빠지고 배가 엄청 고프거든요. 그러면은 10시, 11시쯤에 뭔가 또 땡겨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땡기면은 결국에는 또 단 거를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침 시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4년간 요요가 거의 안 오고 거의 한 50kg, 49kg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조절을 하고 있는데, 4년간 한 번도 안 바꾼 게 거의 아침은 단백질 드링크에다가 방탄커피 먹은 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먹는 거, 그리고 잠 많이 자는 거, 물은 항상 2리터 이렇게만 해도 요요가 안 오더라고요. 간헐적 단식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간헐적 단식을 좀 권하지 않는 이유가 있으시다고요? 네, 저는 간헐적 단식이 좋다고 해서 저도 해봤죠. 했는데 저는 제가 의지력이 좀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하루를 굶거나 몇 시간을 굶어버렸더니 굶는 시간 동안 머리에 케이크, 라면, 과자가 떠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단식 시간이 끝나면 이걸 먹어야지라고 더 마음이 강해지니까 끝나고선 걔를 바로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혈당이 계속 낮게 있다가 뭔가 딱 먹었을 때 확 올라가잖아요. 일단 지속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세 끼를 다 챙겨 먹어야지 좀 편하게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간헐적 단식은 시간 맞춰서 굶는 게 저는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약간 의지의 문제도 있지만 사람은요, 뭐 하지 말라면은
더 하고 싶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굶으면은 진짜 더 먹고 싶어져요. 뭐 저뿐만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무슨 단식, 뭐 간헐적 단식 다 해봤는데 살은 단식할 때 되게 잘 빠지고 효과가 좋기는 하거든요. 근데 유지가 어려웠고 진짜 그거 유지하시는 분 보면 되게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의지력이 강하시고 되게 대단하신 분 같은데 저는 못하겠고 어쨌든 간헐적 단식 하셔서 좋은 분들은 계속 하셔도 괜찮다 생각이 들지만 최근 좀 이런 연구들을 보면은 간헐적 단식을 꽤 오랫동안 좀 붐을 이뤘다가 이제는 이제 4, 5년, 10년 정도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오히려 단식을 하면서 근육이 빠지는 경우, 그 다음에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다고 되어 있고 생식 능력도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논문을 봤더니 이제 지브리 피쉬라는 그 물고기가 인간이랑 유전자가 70%가 동일을 한데 걔네들을 간헐적 단식을 시킨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밥을 안 준 그 군이랑 또 간헐적 단식을 안 한 군이랑 알 낳는 거를 봤더니 얘는 알을 잘 낳는데 간헐적 단식을 시킨 지브라 피쉬는 알을 낳아도 알의 부화 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다시 그때부터 밥을 먹였는데 그게 회복이 안 됐더라라는 연구를 보고 나서 공부를 해봤더니 간헐적 단식을 하니까 살이 빠지니까 심혈관계도 좋아지고 좀 성인병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가 좋은 점이 있는데 오랫동안 시켜봤더니 내가 생존하는 호르몬만 살아있고 다른 부가적인 호르몬들 있잖아요. 열심히 집중하는 호르몬 그리고 내가 생식 능력으로 이제 나의 후손을 만들어내는 그런 호르몬들을 에너지를 여기다가 안 주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을 여기다가 다 붓는 거죠. 바이탈 에너지로.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임신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제대로 잘 안 먹고 너무 굶으면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음식을 너무 많이 굶게 되는 분들은 또 생리도 끊기죠. 그게 바로 이제 생식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헐적 단식은 조금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거는 뭐 전문가마다 차이가 있는데 저는 좀 안 맞았던 방법이었습니다. 네. 아침 메뉴로 과일은 좀 지양하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과일이랑 요거트로 아침 드시는 분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요거트를 제가 한번 살이 찐다고 아침에 먹지 말라고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댓글을 달아서 나는 수제 요거트 내가 직접 만들어 먹는다. 근데 이것도 살찌냐 물어봤는데 사실 요거트가 저는 살찐다는 걸 어디서 봤냐면은 최강의 식자라는 책을 봤을 때 요거트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거기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같은 회사 직원 중에 어떤 여직원이 아침마다 살을 뺀다고 요거트랑 과일을 먹는데 나는 그것을 보고 속으로 비웃었다. 저건 절대 살을 못 뺀다고. 그렇게 써놓은 걸 보고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요. 우리가 만들어 먹는 건 좀 그렇진 않다 하더라도 시중에 나온 요거트들이 당분이 은근히 많아요. 당류가 몇 g이 들었는지를 그 체크를 해보시면요. 3g 당 각설탕 하나예요. 그러면은 당류가 만약에 6g 또는 뭐 9g 되면은 각설탕을 그 요거트에다가 2개, 3개씩 첨가한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커피에도 어떻게 생각하면 각설탕 하나만 넣어도 되게 단데 그 요거트에다가 3개를 넣어서 먹으면 당연히 스파이크가 칠 수 있죠. 시중에 나온 요거트는 좀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실제로 자기가 만든 그런 수제 요거트 같은 경우가 좋은지 나쁜지는 본인이 혈당을 봐야 돼요. 그래서 혈당 측정기 한번 딱 해보시고 먹어보세요. 그래서 내 혈당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보셔가지고 그냥 천천히 괜찮다. 한 140 이하로 조금 그 살짝만 올랐다면은 괜찮은 것 같고요. 그거가 아닌 분들, 요거트 먹고 또 확 오르시는 분들은 과일과 먹으면 아주 시너지 효과가 나서 더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그거는 본인들 혈당을 꼭 체크를 해봐서 그런 음식은 진짜 좀 피하셔야 돼요.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이 참 요거트를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데 특히 그릭 요거트 먹고 다이어트를 계속 못하세요. 위고비 맞으면서도 요거트를 계속 먹는데 살이 안 빠져. 제발 먹지 마세요. 그러니까 안 끊으시더라고요. 그랬습니다. 원장님께서 아까 2달간 11kg 감량하시면서 먹은 아침 메뉴를 소개해 주셨는데 이 삼시세끼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그 루틴을 되게 강조해 주셨는데 식사 루틴이 어떻게 되셨는지.
네. 제가 다이어트를 시켰을 때 보면은 음식을 여러 가지로 조리하면서 되게 다양화해서 드시는 분들이 보면은 자꾸 실수를 해요. 뭔가 안 먹어야 될 거를 끼워 넣다든지 아니면 김치를 더 넣어서 먹는다든지 김치에 있는 고춧가루도 밀가루가 들어갔기 때문에 또 많이 먹으면 살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김치에 있는 고춧가루, 고추장 이런 소스 같은 걸 최대한 배제를 하고 단순화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단군 신화의 웅녀를 얘기를 하는데 동굴 안에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곰은 100일 동안 마늘만 먹었죠. 근데 호랑이는 먹다가 지쳐서 튀어나와서 사람이 되지 못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마늘만 먹듯이 이걸 참아야 되는데 약간 멍 때리고 먹으셔야 돼요. 저도 음식을 그냥 단순화했어요. 아침은 단백질 음료만 하나 딱 먹고 출근을 해서 점심은 옆에 샐러드라는 가게가 있어가지고 그냥 거기 갔어요. 그냥 가서 닭가슴살 샐러드에 고구마를 추가해서 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샐러드 먹으러 가면은 닭가슴살 샐러드는 꼭 있는데 비정제 탄수화물을 고르고 항상 기억기억 해보세요. 호박이 있거나 아니면 고구마가 있거나 이렇게 해야지 감자를 추가하시면 안 돼요. 감자는 정제 탄수화물이거든요. 그래서 점심은 그렇게 먹고 저녁은 뭐 프레시마트나 이런 보통 마켓 같은데 슈퍼마켓 가면은 떠리로 샐러드를 팔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뭐 닭가슴살 떠리 샐러드를 하나 사서 거기다가 고구마 무스 같은 거 팔면은 걔랑 이렇게 사서 집에서 단순화 시켜서 먹고 또 중간중간에 배고프잖아요. 그때 물 먹고 또 배고플 때 단백질 음료 먹고 이제 그렇게 한 달간 하면은 한 4kg에서 5kg가 빠지거든요. 근데 약간 이건 수련한다 생각하고 하셔야지 양만 줄여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떡볶이를 먹을 때 하나만 먹어야지 라면도 한 접시만 먹어야지 이렇게 되면은 살을 진짜 못 빼요. 왜냐면 그 한 입이 혈당을 올리고 한 번 맛들이면은 식욕이 계속 올라요. 그래서 아예 얘를 살짝 끊어주는 이 수련 과정을 거쳐야 한 달에 5kg를 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한 달 동안은 또 살이 잘 안 빠진단 말이에요. 무조건 정체기는 꼭 오거든요. 그때 제가 선택한 방법은 GI 인덱스가 고구마보다 단호박, 호박들이 더 낮아요. 그래서 고구마를 호박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아침은 단백질 음료, 점심은 호박을 집에서 싸가지고 이제 닭가슴살 샐러드에 내가 싸간 호박을 먹고 저녁도 마트에서 떠리하는 샐러드를 먹고 내가 싸온 호박을 먹고 이랬더니 그 이후로 한 5kg, 6kg가 더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물량을 조금 더 늘리고 그다음 유산소를 조금 더 많이 했어요. 뭔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것저것 기웃거리면서 음식을 조금 먹으려고 하다가는 진짜 실패해요.